안녕하세요, 이니기니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에 포천으로 나들이를 갔다 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여러가지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동하는 동안 조금 썰을 풀어보자 합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주변 친구들 덕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다들 좋은 분들이었고 저도 오랜만에 잊고 있던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는 시간이었어요. 다만 끝이 조금 좋지 않았어요. 나이가 나이이다 보니 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분들도 계셨고 하루아침에 사라진 분들도 계시고 그로 인해 자책 아닌 자책을 조금 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려는 자리에서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분들을 만나면서 인터넷에서나 존재하는 일들이 내게도 일어나니까 멘탈이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지금은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줬으니까요.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나들이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은 이가영이 주도하는 나들이를 갔다 왔습니다. 출발을 아침 일찍 해서 차는 크게 막히진 않았어요. 출발할 때는 눈이 조금 내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개이면서 해가 떠가지고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처음 목적지는 카페였는데 시간이 조금 일러서 다른 곳을 들리기로 했습니다. 후보군이 몇 군데 있었는데 가는 동안 조율해가지고 박물관을 가기로 했어요. 박물관은 딱히 좋아하진 않지만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정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제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남이 주도하는 여행을 가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도착한 곳은 전통술박물관이라는 이름의 산사원입니다. 전통주인 그분 중에 서울 사람 가양주를 맞을 거야. 중심으로 하는 우리술 박물관이고요. 손때 묻은 유물과 관련 자료도 많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에 장독들도 길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박물관 구경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무료라고 해야지 맞는 건지 1층이 박물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층을 구경할 때는 따로 입장료를 내진 않아요. 나중에 지하로 내려가 가지고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라서 박물관만 구경을 하신다고 하면 1층만 둘러보고 나오면 아마 무료이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는 체험이 주이기 때문에 1층 가가지고 입장료를 내신 다음에 체험까지 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들어서자마자 안내원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벨을 누르면 문을 열어주는 형식이고 옛날에 전통적으로 술을 빚었던 기구라든지 누룩이라든지 아니면 시, 방법 같은 것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저렇게 옛날 책들도 볼 수 있고요. 이게 무슨 책인지 어떤 수를 담그는 책인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관람객이 많진 않았어요. 저희가 관람을 끝내고 나올 때쯤 점심시간이 끝나가는 시간이라서 그제서야 많은 관람객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시간대를 참 잘 정한 것 같아요. 전통주를 담그는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진 않아가지고 언젠지는 알 수는 없었어요. 남자 둘이서 둘러보는 거라서 자세하게 둘러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사진 찍을 일도 없으니까 그냥 눈으로 쓱쓱 훑어보면서 지나갔습니다. 술에 관한 박물관이다 보니 잔들도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번개 맞은 이병냄된 나무로 만든 술잔과 그리고 여러 종류, 여러 형태로 만들어진 잔들도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전시 마지막 부분에는 술에 관한 시들이 적혀 있었어요. 지금 들리시는 것처럼 안내 방송들이 계속 나왔는데
안내 방송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동작 센서를 통해서 저희 동작을 읽고 안내 방송이 되는 점은 참 좋았습니다. 1층에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본 다음에 지체 없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지금까지 이 브랜드의 술 광고했던 연예인분들의 손도장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유명한 분들이 광고를 많이 해서 좀 놀랐어요. 저는 이 브랜드가 어느 브랜드인지 몰랐거든요. 1층에 내려가서 입장료를 계산을 하면 저렇게 술을 직접적으로 살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생각보다 여러 종류의 술이 구비가 되어 있고 막걸리부터 도수가 높은 소주까지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많은 술 중에서 산사춘 이해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체험을 할 시간입니다. 이곳 입장료는 3,500원인데 3,500원을 내면 조그만한 플라스틱 잔을 줘요. 그 잔을 이용해서 여기에 구비되어 있는 술들을 시음을 할 수가 있어요. 술은 모아져 있어서 각 술마다 맛이 어떤지 비교 시음을 할 수 있었어요. 첫 잔은 대표진 모주를 마셨습니다. 모주는 술을 거르고 남은 젠강에 물을 타서 뿌옇게 걸러낸 탁주인데 여기는 생각보다 맑아서 놀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술도 마셔봤는데 빈속에 술을 마시다 보니까 조금 취기가 도는 느낌이 있었어요. 특히나 모주 옆에 있던 술들이 도수가 높아서 조금만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코올향이 확 느껴져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술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높은 도수에서 낮은 도수의 술들을 먹기 시작했어요. 지금 마시는 것은 소주에 거의 가까운 술이었는데 그냥 소주랑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요. 그리고 그 옆에는 심술이라는 시리즈의 술들이 있었는데 이 심술이라는 술은 과실주에다가 스파클링을 섞은 제품인데 술을 못 마시는 분들이 먹어도 좋아할 만한 여러 과일들의 조합으로 만든 술이에요. 이날 운전은 이가영이 했는데 분명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본인은 술 향만 맡아볼 거다 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도착을 하니까 조금씩 맛은 보더라고요. 이가영이 약간 호기심도 많고 술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라서 막상 눈앞에 시음이 펼쳐지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제가 알아봤던 술인 산사춘이 있는 구역이었습니다. 정정이라고 해야 될지 청주라고 해야 될지 그런 술이었는데 꽃향이 들어간 술들이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마시다 보면 그 향도 느낄 수 있었고요. 각 섹션마다 저렇게 물통이 하나씩 구비가 되어 있는데 저 물은 처음에 무언가 싶었지만 잔 안에 있는 남은 술들을 제거하라고 저렇게 구비를 해 놓았더라고요. 마지막 섹션은 막걸리였습니다. 일찍 가서 그런지 막걸리가 모두 따져 있진 않고 한 가지만 따져 있어가지고 첫 게시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술을 그렇게 잘 몰라서 이걸 맛보면서 차이를 느낄 수 있나 싶었는데 실제로 맛을 보니까 그 차이가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래서 애주가들이 좋은 술을 찾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저렇게 안주도 구비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와서 여기서 안주랑 같이 먹어도 되긴 할 텐데 저희는 술을 먼저 먹고 안주를 먹었습니다. 저 고소한 안주가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먹었습니다. 시험까지 끝나고 이가영이 아버님 생신 선물로 술을 산다고 해서 술을 샀는데 저렇게 바리바리 갖고 왔습니다. 술을 구비하지 않아도 3,500원의 입장료, 관람료를 내면 나갈 때 막걸리 한 병씩을 줘요. 그리고 이제 다시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아까 봤던 항아리도 한번 구경을 하고 거기서 사진도 한 장 찍고 왔습니다. 이제 처음 계획했던 카페로 가려고 했는데 점심시간이다 보니 배가 고파가지고 식사를 하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서 밥을 먹을까 서로 상의를 하다가 지나가는 길에 큰 짬뽕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먹었겠다, 해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짬뽕집으로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크게 세워져 있고 주차 공간도 넓고 엄청 커가지고 맛집인가 싶어서 들어갔는데 맛은 그냥 평범했던 집 같아요. 짬뽕 국물의 불향이 너무 강하게 나가지고 다른 맛들을 잘 느낄 수가 없었던 집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최종 목적지인 카페에 왔습니다. 이가영이 찾아서 오게 된 카페인데요. 이 카페는 노키즈 존이라서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들어갈 수 없고 보통 대부분의 손님들이 어른이었어요. 방금 보셨다시피 중간에 정원들이 있어서 그 정원에서 사진을 찍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카페는 오픈 시간이 되면 카페의 모든 부분이 개방이 되는 게 아니라 음료를 주문할 수 있는 부분이 먼저 개방이 되고 그 안쪽에 쉴 수 있는 좀 편안한 의자가 있는 부분은 2시부터 순차적으로 개방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부분이 편안하게 앉아서 산세를 바라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긴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둘은 그 시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적당히 커피를 마시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가형 덕분에 뜻하지 않는 포천 나들이를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산사원이랑 저 숨이라는 카페는 한번 시간이 되면 갔다 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로또 1등이 당첨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